IBM이 텔럼2라는 칩셋을 발표를 하면서 이미 이걸 생산해낸 삼성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되고, 칩스라는 행사에 와 있고요. 반도체 학회입니다. 다른 어떤 반도체 관련 행사보다 학회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삼성의 조그만 부스가 있고요. 메이저 스폰서 회사 중 하나지만 삼성은 따로 발표가 없었어요. 퀄컴부터 해서 인텔도 발표를 했고, IBM, 텐스토렌트 그런 기업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IBM의 발표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IBM이 텔럼2라는 새 메인프레임 칩셋을 발표를 했는데, 메인프레임이 뭐냐 하면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인데 온프로미스라고 해서 한 회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슈퍼컴퓨터 형태이고, 안정성이 중요한 금융사나 아니면 국방, 안보, 공공기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의 한 70% 정도가 IBM 메인프레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클라우드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메인프레임이 사실 표준적인 것들이었죠. 이제 AI가 더해지면서 AI 데이터 소요가 더 늘어나니까 데이터 처리량에 대한 입출력 요구나 램이나 캐시 메모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IBM이 텔럼2라는 칩셋을 발표를 하면서 저도 처음 보고 좀 여기서도 웅성성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현재의 CPU 설계 트렌드와 완전 역행하는 느낌의 디자인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칩셋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됩니다. CPU 모두 다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굉장히 IBM이 삼성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7나노 공정에서 5나노 공정으로 진입을 하면서 같은 크기에 더 많은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넣을 수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전력 소모도 20%가량 줄고 성능도 20%가량 늘릴 수 있었다, 긍정적인 설명들을 했고, 현재의 CPU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일단 저전력 고효율, 그리고 칩셋 크기도 더 작게 만드는 것이 기본 철학이 되겠고, 거기에 AI 연산 능력을 더하고, 그래서 NPU 같은 칩셋을 더하고 GPU를 함께 이제 인테그레이트해서 SoC로 만드는 설계 철학의 대세죠. 그리고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ARM 계열도 그렇고 퀄컴이나 뭐 AMD 또는 인텔도 모두 P코어, 퍼포먼스 코어와 E코어, 이피션시, 효율 코어를 나눕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 없는 이제 워크로드가 낮은 연산 같은 경우는 E코어를 활용해서 최대한 전력을 적게 쓰면서 작동을 하게 하고, 연산 소요가 크다 하면 P코어를 그때부터 가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죠. 텔럼2라는 CPU는 E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CPU 코어만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메인 프레임에서는 늘 얘가 거의 24시간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코어가 딱히 필요 없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NPU가 없어요. AI 액셀러레이터, 그러니까 GPU는 조그맣게 있는데 NPU가 없고 대신에 DPU라는 유닛을 탑재를 했어요. DPU가 좀 신개념에 가까운 새로운 개념의 칩셋인데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입출력, IO라고 부르죠. 입출력만 전담으로 하는 칩셋을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 D램에서 끌어온 메모리를 가져다가 CPU에 공급해주는 굉장히 적은 용량의 고속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캐시 메모리가 비싸요. 그래서 많이 못 넣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캐시 메모리 면적이 전체 칩셋 면적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캐시를 전작보다 40%를 키웠다고 하고, L1, 2, 3, 4 캐시해서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캐시를 한 칩셋당 10개를 탑재를 했는데 CPU 코어보다 더 많은 캐시를 더 넣은 거예요. 그 캐시가 지금 보니까 DPU에 붙어 있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속도에만 올인한, 그리고 그 안정적인 처리에만 올인한 그런 칩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 세대 칩셋 설계의 트렌드를 완전 역행하는 건데, 또 스파이어라는 GPU, 외부 AI 가속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칩셋은 어차피 외부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IBM의 메인프레임이라는 완성된 컴퓨터를 할 때 그 안에 CPU와 GPU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세팅은 CPU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GPU는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AI 성능이 필요하다면 스파이어를 추가로 구매하라는 뜻이겠죠. 이 설계 철학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기존에도 데이터 입출력 소요가 큰데 AI가 들어오면서 기존 칩셋 가지고 LLM을 돌리다가는 얘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될 뿐만이 아니라 막 다운되거나 아니면 연산에 에러가 생기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에러가 생기면 안 되는, 그 다운되면 절대 안 되는 분야의 메인프레임을 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캐시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처음부터 i5만을 위한 DPU라는 칩셋을 넣어서 아예 그냥 자신들에게 특화한 그런 CPU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인 거죠. 파운드리의 니치 마켓인 건데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를 갖고 있는 설계도의 칩셋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사실 이들이 TSMC가 비싸기도 하고 TSMC가 지금 주문이 밀려있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TSMC 입장에서 너무 특이한 설계들이기 때문에 받아주기 힘든 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은 역으로 좀 니치 마켓을 공략을 하면서 되게 특이한 사례의 파운드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특이한 설계의 칩셋들을 삼성이 잘 설계를 해서 성공작들을 낸다면 작게는 삼성의 제조 역량이 올라가고 크게는 전체 칩셋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특이한 설계의 칩셋이 메이저가 된다면 이미 이걸 생산해낸 삼성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주를 노릴 수 있는 긍정적인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파운드리의 공정의 진화가 있다면 시스템 칩셋에서도 아키텍처의 진화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키텍처의 변화의 시기에 큰 트렌드 변화의 시기에 이에 발맞춰서 대응을 잘 한다면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큰 기회가 되고 삼성 파운드리도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기회를 잘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TSMC가 사실 지금 이렇게 TSMC가 성장한 배경에도 모바일 전환을 하는 시기에 처음에 삼성이 생산하던 애플 AP들 삼성 AP를 쓰다가 자체 설계를 하면서 TSMC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TSMC 매출이 폭발하면서 TSMC의 제조 공정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삼성도 이런 트렌드 전환의 기회를 잘 잡아서 좋은 성과 파운드리에서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 뵌 우리 필요사 AI의 백준호 대표님. 우리 2세대 칩 레디게이트를 글로벌하게 이제 론치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실제 우리 칩에서 지금 라마 3.1 70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데모도 하고 잘 행사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